3, 2, 1. Welcome to Love Machine. 네, 안녕하세요. 김학민 교수입니다. 벌써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개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개강과 더불어서 많은 학교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 여전히 아쉽고 빨리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1, 2부에 걸쳐서 엄 교수님과 시각 디자인 전공 얘기를 좀 나눠보고 3부에서는 우리 학과의 그 행정조교를 맡고 있는 김건우 조교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꼭 알아야 될 학사 일정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생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요. 신입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전공입니다. 우리가 5개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글쎄요 기초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과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 교수님, 시각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그 소개에 앞서서 네. 제가 또 오늘 4번째 방송인데 네. 제가 벌써 한 3번째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3번째 출연이죠. 한 번 네. 빼고 다 나오셨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제가 자꾸만 나와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옆방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김 교수님과 좀 가까이 있다 보니 나오게 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양해할 것까지는 없고요. 엄 네. 교수님 점점 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안티팬은 아니죠? 안티는 아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각 디자인 전공 얘기 좀 네. 빨리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앞서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네. 지난번에 저희가 퀴즈를 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퀴즈 정답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빨리 발표해 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퀴즈를 2개 정도 냈던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수심의 뜻, 수심의 뜻. 하나는 그 졸업 표지. 프로젝트 그 표지에 대해서 그런 컨셉이 무엇인지를 퀴즈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답도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정답자는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과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네. 정답자가 있고요. 우선 수심 정답자는 뉴미디어 디자인학과의 김국진 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그 마스크 정답 맞추신 분은 예술문화 디자인학과의 강경훈 학생입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두 분께는 네. 저희가 조만간 다음 주 안에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 네.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퀴즈와 선물 코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까요? 오늘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전공 벌써 지금 제가 3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제 저도 시각 디자인을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할 말이 많은데 엄 교수님과 오늘 저와 좀 대화를 하면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각 디자인 전공 어떤 전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각 디자인 하면 여러분들 각자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알 테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빨간색을 입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입다 보니 빨간색이 저희 시각 디자인 학과의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메인 색상. 상징 색상이라 네.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색상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뭐 공간 디자인 학과의 그 어떤 컨셉이라든지 혹은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의 컨셉이라든지 등등도 많이 있는데 자, 일단 그 색상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네. 우선 시각 디자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칫 수업같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 같은 좀, 분위기가 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오늘 할까 합니다. 네네네. 꾹꾹. 네. 네. 한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각 디자인에 대한 영어 해석이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네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여기서 비주얼이란 말은 일종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눈으로.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바라보이는 것도 있고 네. 혹은 그에 따른 어떤 시각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각, 이런 관점.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가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붙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지만 그러네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구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앞에 비주얼이 붙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비음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흔히들 커뮤니케이션 하면 비언어적 네. 혹은 언어적 등등의 내용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떤 비언어적인 이를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몸짓도 시각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 쓰이는 색상 커뮤니케이션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다이아그램 등등이 그런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인 정보 전달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시각 언어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다. 라고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 시각 디자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뭐 편집 디자인, 포스터가 어떻고, 광고, 브랜드,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 네. 시각 디자인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왜 웃으세요? 네, 여기 댓글들이 네네. 엄기준 교수님 살 빼셨나요? 네, 엄기준 교수님 우시셔야 합니다. 수업이 아닌데 뭐 네. 하길래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뭐, 사실, 네. 그, 엄기준 교수님의 살 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시각 디자인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지하철로 길을 찾아가고 물건을 사고 네. 또 뭐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할 때도 모든 것들이 시각 디자인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연관 지어져서 체계적 디자인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또 재밌는 네. 얘기가 있어서 네네.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시각 디자인 아까 소개 페이지에서 네. 거기에 보면 글이 서브 카피로 써 있더라고요. 시각 디자인 학과 그리고 밑에 해석을 달아 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건 제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김한민 교수님 쓰신 것 제가 같은데 씁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의 생각을 더한 그래픽 감각 교육.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는지 말이 되게 멋지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수심의 의미하고도 어느 정도 말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기본기가 중요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더해져서 거기에 그래픽 감각을 더한다는 그런 교육의 취지는 저희가 지향하는 시각 디자인 교육과 맥이 네. 많이 닿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초 교육인 뭐 툴이라든가 기술적인 교육도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의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결합된 그래픽적 감각을 키우는 것이 네. 저희 학부 시각 디자인 전공의 목표다, 네. 목적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술뿐만 아니라 항상 생각이 들어간 그런 네.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좀 알아봤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네. 2부에서 보다 좀 구체적인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쉬는 시간 1분이죠? 잠깐 1분만 쉬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제가 뭐 시각 디자인 전공 담당이고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10분은 짧네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좀 더 그런 시각 디자인을 잘 배우기 위한 네. 학부의 커리큘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거꾸로 한번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희 그 시각 디자인 학과에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는 트랙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학생들이 혹시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개의 어떤 세부 전공 트랙이 있는데요. 그 트랙은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뭐 따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트랙이 있고, 두 번째가 브랜드,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입니다. 자, 그래픽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초에 중점을 두고 시각 디자인을 배우자라는 부분인데, 뭐, 우리가 시각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자와 또 이미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다루기 위해서 타이포그래피라든가, 또 사진과 여행 과목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두 개를 이제 잘 조합해서 구현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채라든가 디자인 역사를 배운 다음에 전공 탐색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디자인, 또 브랜드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죠. 뭐 패키지 디자인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뭐 UX나 인포메이션 디자인 같은 네. 것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 전공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심화되고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거기다가 심지어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필요한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디자인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매체에 특화된, 그리고 조금 더 실무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접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각 디자인 전공에서는 과목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둘이 이런저런 얘기 나눌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소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그런 특집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관련해서는 좀 모실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사실 시각 디자인이 모든 디자인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훌륭한 것이 브랜드 같은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브랜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 과목을 좀 습득하신 다음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김 교수님이 홈페이지에 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시각 디자이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고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취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가요? 예,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시각 디자인을 하면서 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시각 디자인 모든 디자인 기초인 만큼 네. 시각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다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진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에로티시즘과 디자인이라는 과목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원리와 어떤 기초에다 잘 터득하고 있으면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을 좀 더 강조해 드린 거고 실제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많은 그 여러분들의 선배라든가 또 프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기준 교수님도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시고 지금 기획처장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업무 디자인, 행정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 라는 네. 점을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매우 그건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해외 거장들 같은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 산업 디자이너로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뭐 가령 뭐 필립스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그쪽 분야에서만 국한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확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시각 디자인은 뭐든지 잘하고 능통하고 깨달음의 가치를 얻는다면 다 영역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그런 기초에 다른 어떤 알파적인 요소가 잘 결합이 되면 네. 네, 어떤 일이든 네. 어떤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강조를 하고 싶고 뭐 시각 디자인을 하든 네. 또 시각 디자인을 하지 않든 시각 디자인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까 홈페이지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사실은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한데 네. 거기 아까 어떤 거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를 주신 것 네, 같은데 네, 거기에 학과 소개학인가요? 학과 거기에 제가 네. 시각 디자인 더 알고 싶으면 클릭이라고 네. 그 바를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을 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맞습니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이제 출력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요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나오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정보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최고의 전문가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업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제 벌써요? 졸업 이야기만 네. 하나만 좀 더 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졸업 전 시각디자인 전공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을 거쳐서 이제 졸업 전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빅 아이디어 디자인 과목을 여러분들 수강하시게 되면 그 과목을 통해서 가장 창의적인 작업을 하게 되시고요. 그걸 통해서 포스터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은 포스터를 통해서 졸업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졸업이 요번에
오프라인으로 항상 심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진행하냐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미리 받아놨는데 졸업 심사도 이번 학기부터 지난 학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좀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기 그런 게 있네요. 네. 편입생도 시각 디자인 1, 2, 3을 다 들어야 졸업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는 1, 2, 3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지금 필수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 교수님들이 이 1, 2, 3 과목들은 좀 여러분들이 꼭 챙겨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필수적으로 권장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어떤 분이 또 속보라고 했네요. 네, 속보? 시각 졸업 심사 온라인 진행. 네네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모든 전공의 졸업 심사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일 때만 그렇게 온라인 심사를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 네, 걸로. 그런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번 학기에는 이미 그렇죠.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네. 준비할 시간이 근데 지났습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면 이제 얼굴 한 번쯤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틈만 나면 여러분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방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자,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엄 교수님. 좀 이제 가야 되죠? 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요. 네. 어쨌든 그동안 여러 번 출연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강 후에 네. 엄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엄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번 또 방송 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김건우 조교와 또 학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달려왔습니다. 역시 시간이 짧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주체가 되고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많은 통화를 하고 있는 우리 디자인학부의 김건우 조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저도 교수님 항상 전화로만 말씀을 드렸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화면으로 카메라를 말씀을 보시고 한번 학생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디자인학부 조교 김건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방 잘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네, 구독과 이 말을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저도 방송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쵸. 구독과 힘이에요,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그쵸. 네, 여러분들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강이라서 특별히 김건우 조교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필수적인 뭐 챙겨봐야 될 사항들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네. 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 개강입니다. 가장 그쵸.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수강 정정 기간이 있는데, 수강 정정 기간.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네.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나서 정정 기간 때는 과목을 빼거나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목을- 변경만 가능한 거죠. 과목을 빼거나 추구할 수는 없고 예, 변경만 변경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이미 그렇죠. 뭐 3학점짜리 하나를 그쵸. 3학점짜리 과목으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죠? 그게 9월 7일부터 9월 9월 9일까지입니다. 9일까지. 네. 잘 그-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10월에 있는데요. 음. 10월에 이제 수강 포기 신청이 있는데, 음. 이때 주의하실 점이 여러분이 빼고 남은 잔여 학점이 우리 최소 기준이 12학점 미만일 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제도입니다. 자, 10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강의를 좀 들어보고 도저히 못 듣겠다. 그쵸.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다만 포기를 했을 때 모두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2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네, 꼭 맞는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네. 또 항의하는 일 없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일정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그 네. 일정 두 가지만 먼저 확인을 드리고요. 수강 신청 전정 그리고 수강 포기 신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오늘? 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조교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음. 오늘 짧은 시간에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학자금 대출 문제가 좀 전화가 오는데요. 학자금 대출에서 질문이 많이 네, 온다. 네. 네네. 학자금 대출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음.
이 자료가 바로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수강 신청해 놓으신 상태 이후에 음. 학교에서 특정 요일 이후에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학대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 네, 공지글을 확인해 보시면 공지를 됩니다. 기다려야 돼. 언제쯤 되나 대충? 원래는 수강자 마지막 날 이후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음. 지금은 예,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영업일 한 2일 안에는 처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지가 언제쯤 나가? 아, 공지는 매월 학기 시작 한 달 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시 한 달 전. 그럼 이미 나가야 되는 거 네, 아니야? 이미 나갔습니다. 아, 이미 나갔구나. 네. 오케이. 그럼 잘 참고해 두셨다. 학자금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학이 있는데요. 휴학. 휴학이, 예, 네. 예, 제가 제일 자주 받는 연락인데, 음. 여러분, 휴학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연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학을 하시고 6개월, 1년 안에 반드시 복학을 해주셔야 되고요. 복학을 안 하게 되면 학교를 제적을 당합니다. 휴학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1년. 네. 6개월에서 1년. 네, 그렇죠. 사이에는 반드시 그렇죠. 복학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학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휴학 연장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자퇴인데, 사실 학생분들께서 자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자퇴를 하면은 재입학금이 2년 안에 면제가 됩니다. 자퇴를 하게 되면 재입학금이 입학금. 2년간 그쵸. 자퇴를 해도 괜찮은 혜택이 있네요. 네, 그쵸. 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끝까지 안 하고 버티게 되면은 재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적의 경우에는 재입학금이 13만 5천 원을 내고 다시 입학을 해주셔야 돼요. 아, 목잡에.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셨겠죠? 저는 뭐 잘 머리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상 휴복학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넘으면 절대 불가능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조교님께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항상 학교에는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7월달, 1월달. 학기 시작하기 한 달 전쯤이 모든 학교의 행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 한 달 전쯤에는 항상 휴복하게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그렇죠. 뭐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조교에게 전화를 하는 거. 네, 저희도 연락 좋을 주시면 것이고, 되시죠. 또는 뭐 학교의 어떤 부서에 문의를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수강 신청이 있는데요. 네. 수강 신청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전공 47, 교양 47.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27. 예, 경 27이요. 죄송합니다. 47, 27입니다. 그러니까 47학점, 27학점. 그쵸.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두 개 합친 74학점만 더도 졸업이 가능하냐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4년제 대학교다 보니까 가당치다는 얘기죠. 140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학점일 뿐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나머지를 140학점을 채우셔야 되는데 이때 이후에 듣는 모든 과목은 일반 선택으로 바뀝니다.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전공, 교양 상관없이 모두 1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소 조건을 맞추신 다음에는 뭐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전공 47학점, 그쵸. 교양 27학점. 27학점을 채운 이후에는 그쵸. 어차피 다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그쵸. 전공, 교양 상관없이 네네네. 140만 채우면 된다. 그쵸, 그쵸. 네. 제가 정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이. 네네네. 자, 그리고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예, 부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부전공, 복수전공. 네. 부전공 18학점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수전공 36학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히 시각 디자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시각 디자인과 뉴미디어 디자인은 강의가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중복 21학점에 있는 걸 인정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시각 디자인에 있는 A랑 과목과 뉴미디어에 있는 A 과목이 중복이 될 때 이것 중 하나를 들어도 두 과목이 모두 중복이 됩니다. 그걸 21학점까지 21학점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 뉴미를 들었을 때, 21학점을 채워지게 되면 15학점을 추가로 들으셔야 되는데, 15학점만 네.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실패를 하시는데, 이 경우 들었을 때는 양쪽이 중복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그 학과에만 있는 수업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15학점은? 네. 오케이, 알았어요. 만약에 중복이 되게 되면은 원래 주전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전공의 1선으로 다 흡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복수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과목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이제 이쪽 커리큘럼에도 있고 이쪽 전공 커리큘럼에도 있는데 네네네. 그 중복되는 거를 36학점까지 아니 21학점까지 네, 21학점 인정이 됩니다.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네. 15학점만 더 들으면 되는데
반드시 한쪽에만 있는 수업을 네네네. 들어야 한다라는 그게 정말 거.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복수 전공, 부전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5개 전공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학점에 관련된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리하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전공을 2개, 3개씩 더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야기할 내용이 있나요? 아닙니다. 복수에 대해서. 네, 부복 전공 제가 그때 그렇지 않아도 시각이랑 뉴미랑 과목을 크로스 체킹을 해봤는데요. 9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과목을 1학기 때 4개, 2학기 5개인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학기 초에 복수 전공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중복되는 과목을 먼저 좀 캐치해가지고 그쵸. 먼저 듣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9과목이 뭔지는 지금은 좀 말하기 좀 힘들지. 네네네. 그거 나중에 한번 좀 게시판에 올려주든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각 뉴미의 그럼 경우에. 네, 제가 한번 정리하셔서 올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보통 시각과 뉴미를 복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겠네. 왜냐하면 좀 중복된 과목. 네,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시각비는 또 특집이기도 하니까. 그쵸. 시각 축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그러면 네, 나머지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나머지 네. 부분들은 김건호 쪽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서 또 나오는군요.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이 오늘 저 하나도 보지도 못했어요. 한 얘기가 너무 말이에요. 많아가지고 급했어요. 네. 자격증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은덕수 교수님도 나오시게 되니까 여러분들과 네네네.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오늘 3부가 바람같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개강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개강 잘 하시고 좋은 학기 맞으시면서 저희 디방은 2주 후 목요일 날 은덕수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개강 때 강의실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디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엄유균 교수님, 또 김건호 조교 감사드리고 고생해주신 학생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